안녕하세요. 변한인의 변견입니다. 우리는 매일 균들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몸을 공격하는 해로운 균이 없었다면 인류는 무병장수했을 것입니다. 사실 의학의 발전은 현미경이 발달된 후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현미경을 개발한 로버트 훅과 레벤 후크가 없었다면 여전히 우리는 미생물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고 감염병의 원인이 되는 균을 발견하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 등 균을 죽일 수 있는 약 또한 개발되지 않았겠죠? 특히 항생제는 수술 후 2차 감염을 방지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아직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균들에 대항하는 항생제를 계속 복용하면 오래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는데, 문제는 항생제는 먹으면 먹을수록 오히려 내성균이 생겨서 점점 진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균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몸 안의 면역 시스템이 스스로 작동하여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외부에서 들어오는 균과 내 몸 안에 있는 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내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잘 작동하여 균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면역 시스템이 고장이 나게 되면 내 몸은 균과의 싸움에서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균은 막아주고 내부의 균과 대항할 수 있는 면역 시스템을 관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균이 감염이 되게 되면 보통 균을 죽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균을 죽이는 항생제, 항균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런 균을 죽이는 항생제만으로 면역을 조절할 수가 있을까요? 항생제는 대부분 장내 미생물을 죽이는데 우리 몸에 해로운 유해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유익한 유익균도 죽여서 오히려 면역 시스템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장내에는 수많은 균들이 존재하는데 그중 혐기성균인 클라스트리디움은 다른 균에 비해 항생제 내성이 강해서 항생제를 오남용할 경우 살아남은 클라스트리디움균이 오히려 과다 증식되어서 불균형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항생제가 장내 환경을 변화시키고 감염성 세균 증식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한 해 2만 9천 명의 환자가 항생제 치료 후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셜 감염증으로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분별하게 균을 죽이기보다는 면역세포의 80%를 주관하고 있는 장의 건강과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춰주어 면역력을 높여주세요. 장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유익균들이 자연스럽게 증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유익균을 증식시키기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하는 것이 좋은데,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품 중에서도 단당류가 높은 포도맛 식품은 장이 예민한 사람의 경우 오히려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먹은 음식은 장내 세균의 균형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데 간혹 유산균만 먹으면 되는 게 아니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사실 유산균이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장의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산균을 섭취하는 것은 청소하지 않은 집에 새로운 물건을 억지로 집어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는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심사평가원의 보고에 따르면 진균제 처방이 매년 20에서 30%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진균에 노출이 많이 된다는 말이겠죠. 진균의 일종인 칸디다균은 신장, 심장, 간, 뇌, 안구 등 다양한 장기에 침범하여 많은 질환을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고,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는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면역체계의 중심에 있는 장 건강을 유지해서 균들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